제37화 꿈. 하필은 긴 꿈을 꿨다. 꿈의 제목은 탈모인들의 모임이었다. 탈모가 전혀 없는 하필이 꿈속에서는 탈모인이 되어 탈모인 모임에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가발을 쓰고 모임 장소에 모여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가발을 벗는 세레모니를 했다. 하필은 그중에 어떤 여성 탈모인을 봤는데 그 여성 탈모인은 탈모인으로 위장해 모임에 잠입한 탈모 전문 기자였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가짜 탈모인의 탈모 가발을 벗기자 진짜 수치 많은 머리가 드러나면서 꿈은 끝났다. 하필이 눈을 떴을 때 하필은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손과 발은 스프링으로 된 잠금 장치에 고정되어 있었고 키가 15m나 되는 거인들이 장난감처럼 하필을 해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필의 배꼽 밑을 해부용 가위로 V자로 톡 흠집을 내고 그 사이에 가위를 넣고 복부를 크게 U자 모양으로 잘랐다. 횡격막 직전까지 절개한 후 횡격막 위로 가위를 찔러 넣고 대동맥을 잘랐다. 피가 횡격막 위쪽에서 고였다. 그 사이 잽싸게 하필의 간과 비장과 위장과 소장과 대장과 신장을 드러냈다. 그들은 간의 무게를 재고 다시 신장의 무게를 재고 비장의 무게를 재고 그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위쪽에 뚫린 사각 플라스틱 틀에 넣고 파라핀 용액을 부었다. 파라핀이 식으면서 하필의 간 조각은 사각형 초 안에 갇혀 있었다. 누군가 그 초 조각을 대패로 종이처럼 얇게 떠서 초를 녹이고 염색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보았다. 하필은 마취에서 깨서 자신의 복부가 열린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거인과 눈을 마주치며 절규했다. 거인은 너무나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의식을 잃은 사체를 종이에 싸서 비닐봉투에 넣었다. 거인은 힘이 들었는지 실험실을 나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갔다. 마스크를 벗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한 대 피웠다. 하필은 어느새 옥상에서 회색빛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세상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윤설이 옥상 끝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어딘가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필은 윤설과 눈이 마주치면 윤설이 곤란해할 것 같아 조용히 옥상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필은 옥상 계단을 한 발 내딛다가 계단이 끊겨 있음을 알게 됐다. 하필은 비명도 못 지르고 시커먼 지하로 떨어졌다. 한선이 하필 옆에 누워 있었다. 하필은 한선이 옆에 누워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방금까지 느꼈던 감각과는 달리 현실이 분명했다. 다행이에요. 조직이 맞아서. 하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선은 그 다음 말 대신 밝게 미소 지었다. 여자의 얼굴을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길게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군. 하필은 힘든 척 눈을 스르르 감았다. 물론 한선의 시선은 여전히 하필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하필은 또 긴 잠에 빠져들었다. 석희는 진호의 흔적을 찾았다. 신진호가 쏜 총알은 하필의 복부를 관통했다. 하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어디선가 스포츠카들이 나타나 가죽 자켓을 입은 40대 남자가 하필을 태우고 마트라는 곳으로 사라졌다. 석희는 마트라는 곳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바이러스 창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특이한 개념의 커뮤니티이다. 석희는 총성이 울리고 난 직후 하필이 쓰러진 방향을 통해 총알이 발사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약 300m쯤 떨어진 곳이었다. 일어나서 총을 챙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저격수의 뒷모습을 보았다. 김철현. 하필은 김철현을 조심하라고 했다. 그 남자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심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필은 말했다. 그가 신진호일 때 한선에게 총을 발사한 것을 두고 저 녀석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100%. 석희는 하필이 마트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신진호를 쫓아가서 복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석희 입장에서 하필과 윤설은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필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김철현은 아마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살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막아야 한다. 석희는 하필이 쓰러진 지 이틀째 김철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 사람의 흔적은 보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남겨진다. 김철현, 그 자식만 남길 수 있는 흔적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그가 쏜 총성을 따라왔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소리가 난 쪽에는 어김없이 피해자가 있었다. 2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한 명은 온몸에 문신을 난 덩치 큰 조폭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구역의 조폭이었다. 석희가 피해자가 있던 골목을 지날 때 조폭들은 삼겹살 불판 같은 걸로 방패를 만들고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근거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석희는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기도 총 쏜 놈을 쫓아 복수하러 간다고 했다. 한 놈이 집요하게 석희를 따라왔지만 석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굶자 밥을 먹어야겠다며 돌아갔다. 석희는 그때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명제가 떠올랐다. 김철현은 현재 멀리 있지 않다. 석희가 봤을 때 이곳까지가 철현과 태훈이 약탈을 다니던 구역이었을 것이다. 그 녀석이 이곳을 온 적이 있다면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다. 석희 앞에는 약탈 조직이 거래도 하고 싸움도 하는 메인 스트리트가 보였다. 곳곳에 삐끼들이 서 있었고 곳곳에 큰 소리로 시비가 붙고 있었고 괜히 나왔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이 보였다. 석희는 분명 이곳에서 철현의 3번째, 4번째, 심지어 5번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석희는 뒤가 막히고 시야가 트여 있는 곳에서 최대한 몸을 숨긴 채로 하필이 준 권총을 안주머니에 넣고 때를 기다렸다. 석희는 빠르게 총알이 발사된 지역의 각도를 정해 권총을 조준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쪽을 향해 무조건 총을 발사했다. 의외의 총격의 놈은 여유를 잃고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석희의 작전은 유효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그 녀석이 머리를 숙이는 게 보였다. 하필이 쓰러지자 마트교 소속 전문의가 총동원됐다. 무엇보다 하필이 쓰러지기 직전 장윤솔에게 백신 튜브 1개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하필은 마트 신도 전체에 영웅이 되었다. 윤솔은 자신이 직접 쓴 라벨을 보면서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하필은 총상으로 간의 40%를 잃었다. 간 이식이 필요했다. 윤솔과 규원은 조직검사에서 면역 반응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한선은 운 좋게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바로 간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 하필은 수혈을 받으며 6시간의 긴 수술을 받았다. 적합한 약이 없어 강한 마약성 마취제를 썼다. 하필은 꿈속에 꿈을 꿨다 깼다 하면서 이틀간의 혼수 상태에 빠졌었다. 마트교 교주의 특별한 부탁으로 신도들은 하필을 위해 기도했다. 하필이 한참 사경을 헤매고 있을 시기에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의 생명체가 그 수명을 다하고 있었다. 컴백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하필에게 김철현이 총을 쏜 그 순간 컴백이가 뛰어올라 하필의 배 높이까지 뛰었던 것이다. 총알은 컴백이를 관통한 후 하필의 복부로 들어간 것이었다. 물론 이 사실을 하필은 모른다. 윤설과 규원과 정주는 컴백이를 마트 뒤쪽 공터에 묻어주었다. 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청동화로로 들어가는 감염으로 죽은 시신들이 줄을 섰다. 윤설이 와서 보기에 마트는 그냥 죽음을 대기하는 장소쯤으로 보였다. 유입이 사망보다 많아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감염자들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사망자가 줄을 지었다. 하필이라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윤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김상규는 배양에 성공한 백신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했다. 드디어 감염으로부터 자유다. 김상규는 하필에게 당한 일격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장기적으로 갚아주면 될 일이었다. 일단은 이 연구소와 의료원을 재건시키고 국가 시스템의 힘을 빌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득이었다. 그래도 윤설과 하필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규는 궁금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군인 몇 명을 사복을 입혀 하필이 간 쪽으로 탐문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하필이 총에 맞아 죽은 것 같다고 보고했다. 김상규는 왠지 마음이 허했다. 좋다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서운했다. 석희가 쏜 2번째 총알 때문에 주변에서 석희의 위치를 알게 됐다. 그들은 석희를 발견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4번째 총성이 울렸다. 이번 총성은 소리가 달랐다. 아마 수제총이거나 기존의 총을 개조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총알이 철현이 아닌 석희 쪽으로 발사됐다는 것이었다. 석희는 약 80m 떨어진 철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계속 석희를 조준하면서 시야를 좁히다 보면 저격용 총을 어깨에 맨 철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석희는 그때 철현이 자기를 향해 조준경의 눈알을 쳐박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30m 전방이었다. 저 녀석은 한 방에 날 보낼 생각이군. 하필은 정신이 들어 몸을 일으켰다. 한선은 진즉에 일어나 침대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윤설과 정준, 규원,
태훈과 성훈 그리고 희수와 창우가 하필을 보러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인 듯 남자인 듯한 안광이 빛나는 사람이 제일 앞에서 하필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하필은 그녀가 동물 실험실 앞에서 본 그 교주가 맞다고 생각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함께. 하필은 함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강하게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